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탐구하고 점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포춘텔러, 점술 크리에이터, 매봉 6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 선거가 이제 끝나고 제가 예측한 대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점괘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그리고 정치 관련된,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셔서 관련된 정치 관련된 점괘는 어떻게 용신을 잡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인가, 제가 점을 쳤던 거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때 제가 점을 치긴 했는데,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약 7% 이상 만약에 차이가 났다든지, 그랬으면은 오차 범위가 보통 한 3.5에서 3.3에서 한 3.5 오차 범위니까, 그걸 빼고 약 2% 정도 만약에 앞선다. 그러면 6에서 한 7%가 되겠죠. 그 정도 앞섰으면 제가 아마 점괘를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포인트 내외의 초박빙, 그리고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이제 4%포인트, 그래도 오차 범위가 3.5%였으니까 그러면 1% 내외의 초박빙 승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점괘를 봤던 거예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점괘, 트럼프 후보가 이제 도전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응효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응효에 관이 임하고 일진하고 비화가 되면서 월에도 생조받고 동요로부터도 생조받는. 근데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힘이 전혀 없는, 그래서 트럼프가 초박빙의 승부가 아니라 무난하게 당선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개표하고 나서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일찍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개표하고 나서 9시간인가 10시간 정도 됐을 무렵에는 이제 완전히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완전히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매스컴에서도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투표하는 당일날 오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당일날 오전 뉴스에서도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지지율 조사라든지 하는 업체에서도 초박빙이라고 하고 AI를 활용한 지지율 조사, 그런 업체에서도 전부 이제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정치 관련된 뉴스에서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해리스의 이제 우세를 말씀을 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점을 쳐볼만 하겠다.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봤던 거예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났으면 2% 이상 벌어졌다면, 그러면 저는 점괘를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유효 점괘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그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그 점괘를 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친 점괘가 이제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셔가지고 링크하고 점괘 이런 거를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틀린 거냐, 이거를 좀 피드백을 해달라,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피드백을 못 해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친 점괘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피드백 요청에 답장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유효점을 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올린 점괘에서 틀린 부분, 그래서 점괘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그거를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상도덕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피드백에 답장을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이메일에도 답장을 안 해드렸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해드리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친 점괘 같으면은 제가 해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이 친 점괘인데 그게 틀렸다고 그래서 그거 왜 틀렸는가, 그걸 분석을 해달라고 하시면 해줄 수야 있겠지만은, 근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틀린 걸 가지고서 이건 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성격하고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상도덕상,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점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운명을 예측하고 점을 치고 하는 데 있어서 잘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영상이나 저는 이제 블로그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글을 쓰고 뭔가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인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인가, 이런 점괘 이렇게 오픈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틀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너무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점 많이 틀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괘가 틀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용신은 암호다, 이런 영상을 제가 이제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신은 암호다. 용신은 암호인데 다른 유효하시는 선생님들도 용신을 제대로 못 잡기 때문에 점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했느니 20년을 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용신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효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좀 지긋하신 분들이 철학원을 하거나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20대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이가 조금 지긋하게 있는 분이
상담을 한다. 그러면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고 뭐 지식도 많이 쌓았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뒤늦게 뛰어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나이가 뭐 많다 이걸로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봉교 책을 통해서 육교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제가 정립한 저만의 이론을 가지고선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매봉 육교를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시면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계속 그냥 해리스하고 트럼프 그 영상에 누가 또 싫어요를 그렇게 열심히 누르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제가 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까? 뭐 해리스를 뭐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기로 했습니까? 저는 무당층이에요. 그 지지하는 정당이나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육교 점괘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 점괘 영상에서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은 해리스 민주당 쪽 지지자이거나 아니면 당사자 본인이 점을 쳤는데 해리스가 당선된다라는 점괘를 얻었거나 뭐 그런 부류의 사람이겠죠. 네. 참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보면 되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또 싫어요로 그렇게 열심히 누르고 다니시냐고. 그거 되게 추접스러운 짓입니다. 실력이 안 되면 공부를 해서 배울 생각을 하셔야지. 남이 맞춘 걸 가지고선 그걸 뭐 또 그 트럼프 당선 확정된 다음에 싫어요를 눌렀더라고요, 보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 누가 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정치 관련 그래서 점괘를 볼 때 용신 잡기 요거 한번 언급해 드리고 가려고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자, 점괘를 볼 때 정치 관련 점괘를 볼 때 용신 잡는 겁니다. 당사자가 묻는 경우 당사자가 뭐 요번에 나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혹은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묻는 경우가 있겠죠. 저도 대통령 선거 출마자는 아닌데 또 이제 뭐 특정 선거를 얘기를 하면 오해 소지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한 4명 정도 상담을 해드렸어요. 4명. 그리고 다 당선되셨어요. 당사자가 묻는 경우는 세효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효를 함께 봐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내가 요번에 뭐 어떠한 선거에 출마를 한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출마자의 가족이 묻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요번에 무슨 선거에 출마를 한다. 당선이 되겠습니까? 혹은 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엄마가
아니면 내 아내가 출마를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족이 묻는 경우도 세효하고 관효를 봅니다. 그 가족이 뭐 남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관효를 봐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아내라고 그래서 제효하고 관효를 봐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냥 세효하고 관효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나 엄마가 출마를 한다. 그럼 부효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세효하고 관효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내가 응원하는 후보,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죠. 예,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뭐, 예를 들자면, 뭐, 나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겠나?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누가 당선이 되겠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세효로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의 후보이면은 세효가 되는 것이고, 야당의 후보가 되면 응효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효. 예. 그 해당 세효인가 응효인가를 본 다음에 그 세효와 응효에 관효가 임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후보를 응효로 놓고 본 것처럼 여기에 관효가 임했죠. 예, 이런 부분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주신 게 있어요. 선거운동원이 우리 후보님이 당선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걸 묻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3번 케이스하고 같은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후보, 지지하는 후보이면서 선거운동원이 이제 우리 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님이 당선이 되겠나? 여당이면 세효고 야당이면 응효예요. 아시겠죠? 근데 또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 뭐 요번에 뭐 총선 때 누가 국회의원이 될까? 그냥 궁금한 경우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딱히 궁금하지 않는데 뭐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런데도 보겠다면,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냥 누가 될까 궁금하다면 여당의 후보면 세효,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당이면 응효.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6번이에요. 현재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재선을 위해서 다시 출마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현재 국회의원인데 다시 출마를 한 거예요. 재선에. 뭐 3선일 수도 있고 4선, 5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다시 될 수 있는가? 이때는 여당하고 야당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 해당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를 했다면, 예, 그러면 세효를 그 국회의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도전자가 아니고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해 오는 다른 후보를 이제 응효로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선 부분들, 여당을 세효로 봐야 되고 야당을 응효로 봐야 되고 이 부분하고 약간 좀 틀린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미국과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한번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물러나는 거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4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가 46대 대통령에서는 이제 바이든한테 뺏기고 그다음에 요번에 다시 이제 47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도전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응유를 봐야 되는 거였고, 네,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당사자가 묻는 경우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효하고 관유,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로 세효하고 관유를 봐야 된다. 네. 내가 응원하는, 지지하는 후보나 뭐 선거 운동원이 우리 후보가 당선이 될까? 이거는 여당은 세효, 야당은 응효.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 6번 케이스하고 달리 봐야 될 거. 현재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선을 위해서 출마를 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도전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효를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그 영상에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것들 잠깐 이제 좀 읽어보면요. 프란치스코 님이 이제 네, 그 미국 대선이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하고 역학자마다 예상이 다 다르네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런 말씀 하셨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뭐, 지금, AI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무슨, 뭐, 그, TV 프로그램이나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열심히들 잘 하셨는데, 뭐, 다 박빙이라고 그러더니, 전혀 그렇게 안 나왔죠, 결과는. 그래요, 아무튼, 네, 컴퓨터 AI도 맞추지를 못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김성훈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총선에서 용신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정 지역구에서 여당, 야당이 출마한다면 이때도 집권 여당 출마자를 세효로 보는지요. 아니면 기존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정당 출신을 세효로 보는 것일까요? 이거는 대통령 선거 말씀드린 그 부분,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혹은 3선, 4선을 하기 위해서 또 출마를 했다면 그럼 그분이 이제 세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님이 이제 축구 경기를 볼 때처럼 홈 경기를 세효로 보듯이 정치 점단에서도 집권당을 세효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트럼프를 세로 놓고 점단을 해보았습니다. 관유와는 무관하게 세행관계에서 세효 트럼프가 막강하게 해리스를 극하는 궤를 얻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었네요.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쥐를 잡은 격이죠. 그러니까 엉터리로 점단을 했더라도 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맞춘 게 아니죠. 이론하고 완전히 다르게 본 것이고, 그리고 용신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고,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괘는 그 해당 관련된 점괘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물었는데 저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천택리변 풍택충부 이 점괘는 그 누가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이거를 나타낸 게 아니라 지혜님의 어떤 다른 상황에 대해서 나온 점괘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도생님, 트럼프 승리 당선되었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뭐 대단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오차 범위 외에 이제 한 2% 이상 차이가 났으면 제가 점괘를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미국 뉴스도 그렇고 일본 뉴스에서도 예측을 못 하더라고요. 초박빙이라고 하고 51대 49, 뭐 0.5, 1%, 1.5%.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초박빙이라고 하고 뭐 히든 해리스 후보 그러니까 지지자들 때문에 뭐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우세하다. 네. 근데 이제 초박빙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본 거죠. 그랬습니다. 아무튼 예. 어려운 점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봄바람님, 저도 지혜님처럼 세희와 응요를 제멋대로 정하고 누가 이길지에 대한 점괘를 보았는데요. 어떤 선생님은 세와 응요를 상담자 마음대로 정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잘못 배웠던 걸 바로 다시 바로 잡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봄바람님 이런 글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용신은 암호와 같다 그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세요와 응요를 왜 제멋대로 정합니까? 그리고 용신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점괘를 보는데 저는 용신을 부효로 놓고 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이제 자손에 관련된 점괘인데 왜 부효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신을 못 잡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써먹는 거죠.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에 유교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이 본인도 용신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그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조금 있는데 제가 사실 뭐 무불도 채널을 통해서 뭐 지금은 이제 6효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다른 것들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역술계를 뭐 변화시킨다 뭐 이런 큰 포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상담하면서 먹고 사는 게 그냥 일인 사람일 뿐인데 다만 매봉 6효를 세상에 이제 내놓고 나서 그래도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6효를 공부하면서 뭔가 이제 기술을 더 연마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써먹길 바라는 마음에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뭐 저의 이론이 뭐 마음에 안 드는다든지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되는데 왜 싫어요를 누르시냐고. 그거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제가 짜증이 나서 뭐 영상 제작을 안 하고 이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참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웃겨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용신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신의 언어를 인간이 해석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암호와 같은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똑동님. 저는 선생님 해단에 확신을 가졌기에 성지순례 다녀갑니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똑동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예.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이런 큰 이슈, 대통령 선거, 이런 이슈를 앞두고 뭔가 이제 영상이라든지 글을 통해서 누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인 경우에, 프로라는 것은 이제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들은 사실 자기 커리어를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점친 대로 그 결과가 안 나왔다거나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스크래치,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날 것이고, 그리고 뭐 그 글을 본 뭐 제자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들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신뢰가 떨어지겠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게 사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프로들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용기를 내고 말고 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 정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뭐 용기를 내고 말고 할 그게 아니죠, 저는. 그게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정치 관련된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 뭐 등등 이런 점괘를 보실 때 뉴스 너무 참고하시면서 볼 필요 없어요. 그걸 왜 봅니까? 그러면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겠구나라는 예측을 미리 하고서 점괘를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 반대죠. 초박빙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리스가 약간 우세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아 그래? 그러면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 점괘는 트럼프가 무난하게 이긴다고 나오네? 완전히 뉴스하고 완전히 다른 점괘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뭐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나 프로 중에서도 이제 프로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마추어인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보면 뉴스나 이런 것들 보고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참고를 합니까? 그건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시고, 정치 관련 점괘를 볼 때 용신 잡는 거, 요거 다들 이제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만 잘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
그렇게 그거 외에는 뭐 여당하고 야당 요거를 나누시면 되고, 당사자가 묻는 경우 세효 관유, 그리고 가족이 묻는 경우도 세효 관유, 요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질문해 주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저도 이제 노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이, 질문, 피드백 요청하신 거에 답장을 해드려야 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당이든 뭐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지지하는 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싫어요 이런 거 누르면서 추접스럽게 행동하시는 분들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들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구독자가 빨리 500명 이상 돼가지고,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만 싹 어떻게 모아서, 프리미어 동영상,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그런 멤버십,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구독자가 빨리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